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김재열 과장님과 함께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와 함께 투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재열 과장님 은행에 근무하신 지는 네.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지금 2011년도에 입행을 했으니까 예. 벌써 한 13년째 되네요. 그럼 13년 동안 지금 은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직업으로서. 아무래도 네. 혹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1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런 것들은 좀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참 어렵다라는 것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장점이나 예. 좋았던 점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외부의 시선도 심지어 저는 시내 직장이다 라고 택시 기사님이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보편적인 다른 직장들보다도 예. 평균 이상으로 뭐 그래도 안정적이고 보수가 예. 적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일단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예. 제가 영업점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예. 무엇보다도 영업점에서 예. 손님을 상대하는 거 그리고 실적 압박 예. 상당한 업무량 대북의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은행 들어와서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보통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제가 알기로는 은행 안에서의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특히나 이제 어떤 영업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자면 이게 편집될 수도 있는데 이번 달엔 내가 몇 자를 한번 해보겠다. 뭐 청약 통장 몇 자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안에서도 어떤 고객 유치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압박이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업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설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은행에 다니면은 이러한 이게 상품 설명이라든지 재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은행을 다니면서 주로 대출 업무를 많이 했었고 기업 금융도 조금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신 상품보다는 여신 상품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여신 상품을 많이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재테크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수신 상품을 가지고 내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 뭐 ELS나 그런 상품들도 제가 은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다들 부동산 많이들 투자를 하시잖아요. 최근에 많이 했었죠. 제가 입행했을 때 당시 11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 조금 반신반의 했었는데 아파트 분양 그 사무소 가서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서 집단 대출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나도 해야겠다. 포인트네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다. 왜냐면 은행에 있다 보니까 여신 업무를 하는데 대출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서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막 이제 분양을 하려고 그 열기를 딱 느끼면서 열기를 느꼈죠. 야 이거는 나도 좀 야 나만 이거 빠질 수 없다, 안 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네요. 몸소 체감이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다들 보니까 집도 있고 소득이 이 정도 수준인데 나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집도 있고 소득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출을 내서 집을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계속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장에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걸 느꼈었죠.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신 업무를 주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에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쌀 때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뭔가를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시점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잡을 때 은행에 있으면은 훨씬 더 좀 흐름을 파악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그야말로 이제 현업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네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력 재테크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저의 주력 재테크는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여신 업무를 많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산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자본과 부채가 합쳐져서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의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빚을 얼마나 이제 잘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맞습니다. 좀 주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주력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에 그 열기를 느꼈을 때는 좀 좋았으나 지금은 조금 이제 과거만큼 열기가 안 되니까 혹시 주력 재테크는 부동산이지만 이제 은행에 계시면서 일반 사람들이 참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재테크 수단 혹시 있을까요?